피해 축제, 알고 보면 대부분 우리의 세금으로 치러지는 지역축제의 구조적 모순. 심준용 큐얼 덜셈, 제보자관에 의하여 토론 1조 6천억 원의 역설. 2023년 한 해 동안 대한민국 지방자치단체들은 1129개의 지역축제를 위해 무려 1조 6천억 원에 달하는 막대한 예산을 집행했다. 2024년 계획된 축제는 1170개로 더욱 늘어났다. 팬데믹 이후 방문객 수가 회복되고 있다는 긍정적인 보도도 일부 있었지만 이 천문학적인 공적 자금, 즉 국민의 피 같은 세금 혈세이 투입된 결과는 결코 활기차고 지속 가능한 축제 문화의 창달로 이어지지 않았다. 오히려 정체성 위기, 재정적 파탄, 구조적 부패, 그리고 대중의 냉소로 점철된 총체적 부실의 민낯만을 드러내고 있다. 본 보고서는 한국 지역 축제가 앓고 있는 고질적인 문제들이 단순한 개별적 실패가 아니라 근본적으로 뒤틀린 시스템에서 비롯된 필연적 증상임을 주장하고자 한다. 현 시스템은 문화적 진정성보다 정치적 과실을, 재정, 자립보다 보조금 확보를, 그리고 역량보다 연고주의를 보상하는 비정상적인 인센티브 구조를 특징으로 한다. 본 보고서는 이 시스템의 병든 환부를 획일화된 콘텐츠, 재정 종속 모델, 부패한 평가 과정 등 층위별로 면밀히 해부할 것이다. 나아가 해외 성공 사례와의 비교 분석을 통해 공동체와 정체성, 표계 초점을 맞춘 근본적인 패러다임 전환을 위한 구체적인 개혁 청사진을 제시하고자 한다. 분석은 공개된 예산 데이터, 정부 보고서, 언론의 탐사 보도, 학술적 비평, 그리고 국내외 사례 연구를 종합하여 진행되며 이를 통해 한국 지역 축제의 현 주소를 총체적으로 진단하고 실행 가능한 개혁의 로드맵을 제안하는 것을 목표로 한다. 섹션 1 평범함의 해부학, 복제 붙여넣기 축제 신드롬 진단. 위기의 가장 가시적인 증상은 압도적인 독창성의 부재다. 본 섹션은 이러한 획일성이 우연이 아니라 시스템 설계의 예측 가능한 결과물임을 논증한다. 1.1 양적 팽창이 질적 하락을 부른다. 숫자 게임의 함정. 문제의 근원에는 축제의 무분별한 양적 팽창이 자리 잡고 있다. 2024년에만 1170개의 축제가 계획되었다는 사실은 진정한 차별화가 거의 불가능한 시장 환경을 의미한다. 이러한 양적 팽창은 자연스러운 문화 현상이 아니라 지극히 정치적인 동기에서 비롯된다. 4년 임기의 지방자치단체장들은 단기간에 가시적인 성과를 보여주기 위한 수단으로 축제를 남발한다. 실제로 2022년 지방선거 이후 2023년과 2024년 사이에만 153개의 신규 축제가 생겨났다는 점은 이러한 인과관계를 명확히 보여준다. 축제를 개최하는 것 자체가 정치적 지적으로 간주되면서 그 축제가 독창적인지 혹은 지속가능한지에 대한 고민은 뒷전으로 밀려나게 된다. 결과적으로 이러한 과잉 공급은 한정된 방문객과 관심을 두고 벌이는 제로섬 게임을 초래한다. 한 축제가 관광객을 더 유치하면 다른 축제는 그만큼 잃게 되는 구조는 국내 관광시장의 잠식을 가속화할 뿐 전체 파이를 키우진 못한다. 이처럼 치열한 경쟁은 역설적으로 실패를 피하기 위한 보수적이고 공식화된 프로그램 양산을 부추긴다. 1.2 공식의 해체 지역 특산물, 연예인, 불꽃놀이라는 삼위일체. 한국 지역 축제는 비평가들로부터 끊임없이 특징 없는 복제판이라는 비판을 받는다. 그 공식은 놀라울 정도로 예측 가능하다. 지역 특산물의 광주 퇴촌 토마토에 유명하지만 개성 없는 연예인, 초청 공연 가수, 박현빈, 나태주 등을 얹고 화려한 불꽃놀이로 마무리하는 것이다. 이 템플릿은 전국적으로 무한 복제되며 지역 고유의 정체성을 희석시킨다. 이러한 창의성의 파산은 충무공 이순신을 주제로 한 축제가 전국에 7개나 난립하는 현실에서 극명하게 드러난다. 각 지자체는 자신만의 고유한 서사를 발굴하기보다 다른 지역에서 성공한 것처럼 보이는 모델을 안일하게 모방하는 길을 택한다. 이는 결국 이름만 다른 비슷한 행사의 전국적인 범람으로 이어진다. 1.3 정체성의 외주와 획일성을 제조하는 이벤트 대행사의 역할. 획일성의 또 다른 핵심 원인은 지방자치단체 내 축제 전문 인력의 부재다. 전문성이 부족한 지자체는 축제 기획부터 실행까지 전 과정을 이벤트 대행사에 외주를 줄 수밖에 없다. 수익과 효율성을 최우선으로 하는 대행사들은 검증된 표준 템플릿에 의존하는 경향이 짙다. 지들은 무대, 음향, 연예인 섭외, 표준화된 부수 등을 패키지로 묶어 제공하며 이는 지역의 특수성이나 역사와 무관하게 어디에나 쉽게 적용될 수 있다. 이러한 편의주의와 상업주의는 각 축제의 고유한 정체성을 적극적으로 침해한다. 그 결과 축제는 공동체의 문화적 발현이 아닌 대행사의 비즈니스 모델에 봉사하는 행사로 전락하고 만다. 프로그램에 의존하는 시스템화에서 주최 측은 실패의 위험이 큰 실험적인 기획보다 예산 확보가 용이한 보수적인 공식을 선호하게 된다. 즉, 복제 붙여넣기 모델은 버그가 아니라 혁신을 보상하기보다 실패를 처벌하는 시스템의 고유한 특징 피처일 셈이다. 섹션 2 보조금의 덧재정 종속과 선심성 예산의 정치학. 본 섹션은 한국 지역 축제 경제가 공적 자금으로 부풀려진 것뿐이며 구조적 개혁 없이는 파열될 운명임을 법의학적 재무 분석을 통해 논증한다. 2.1 자립이라는 신기루 축제 재무제표 심층 분석. 한국 축제 예산의 약 95%가 공공재원에서 나온다는 지적은 충격적이다. 2013년 기준 축제들은 평균적으로 예산의 75% 이상을 국고나 지방비 지원에 의존했다. 2023년 개최된 1129개 축제 중 국비 지원을 직접 받은 축제는 77개에 불과했는데 이는 대다수 축제가 지방비에 의존하고 있음을 의미한다. 그러나 지방 재정 역시 중앙정부의 교부금에 상당 부분 의존하고 있어 사실상 거의 모든 축제가 중앙정부의 예산에 생존을 기대는 구조다.
이러한 극단적인 재정 동속은 처참한 수준의 자체 수입으로 이어진다. 2017년 예산 3억 원 이상의 대규모 축제, 472개는 총 지출 4,372억 원에 대해 총 수입 818억 원을 기록하며 무려 3,554억 원의 적자를 냈다. 수익이 전혀 없는 축제도 다수였으며 2013년 평균 수익률은 28.2%에 불과했다. 이는 축제들이 지속 가능한 사업 모델이 아닌 세금으로 연명하는 일회성 행사로 운영되고 있음을 명백히 보여준다. 세계적인 성공 사례로 뽑히는 보령머드 축제조차 이 의존 구조에서 예외가 아니다. 제보령축제관광재단의 2024년 예산안을 보면 총 세입이 약 93억 원 중 12보조금이 42.7억 원, 출연금이 40억 원으로 공공재원이 압도적인 비중을 차지한다. 반면 축제의 핵심 수익원이어야 할 머드 축제 입장료 수입은 4억 원에 불과하다. 2025년 예산안 역시 유사한 구조를 보인다. 이는 가장 성공적인 브랜드조차 재정적으로 자립하지 못했음을 증명하는 강력한 증거다. 2024년 주기 좀비 축제 지방선거가 부추기는 예산 낭비. 지역 축제는 지방자치단체장이 선거를 앞두고 지지층을 결집하고 유권자의 환심을 사기 위한 선심성 행사로 악용되는 경우가 비일비재하다. 이러한 정치적 동기는 새롭지만 불필요한 축제를 양산하는 주된 원동력이 된다. 더 큰 문제는 한번 생겨난 축제는 좀처럼 사라지지 않는다는 점이다. 새로운 단체장은 전임자의 축제를 방치할지언정 공식적으로 폐지하긴 거리며 대신 자신만의 새로운 축제를 출범시킨다. 이러한 과정이 반복되면서 낮은 참여율과 낮은 효용성에도 불구하고 관성적으로 예산만 축내는 좀비 축제가 누적된다. 2.3 경제적 파급 효과라는 허상부 불려진 수치와 왜곡된 통계 비판. 주최 측은 종종 축제의 정당성을 확보하기 위해 막대한 경제적 파급 효과를 내세운다. 한국관광공사는 2022년 21개 문화관광축제가 1,768억 1,820억 원의 경제적 효과를 창출했다고 발표했다. 그러나 이 장밋빛 발표는 다른 데이터와 정면으로 충돌한다. 한 연구에 따르면 2019년에서 2024년 사이 지역 축제의 평균 주민 참여율은 9.6% 감소했고 외부 방문객 비중은 1.58% 감소했으며 1인당 소비액 역시 12.72%나 감소했다. 이러한 모순은 데이터 수집 방식의 근본적인 결함에서 비롯된다. 긍정적인 평가에 근거가 된 데이터는 KT통신 가입자나 특정 신용카드, 사용자 등 제한된 표본에 기반하고 있어 전체 현실을 대표하지 못한다. 대부분의 지자체는 방문객 수나 소비 지출을 정확히 측정할 시스템 없이 다음 해 예산을 타내기 위해 추측이나 부풀려진 수치에 의존한다. 성공이 의심스러운 데이터에 기반해 선언되고 그 선언이 다시 예산 배정의 근거가 되는 악순환의 고리가 형성되는 것이다. 설상가상으로 고속교통의 발달은 지역에서 실질적인 소비를 거의 하지 않는 당일치기 방문객을 양산했다. 높은 방문객 수가 곧바로 지역 경제 활성화로 이어지지 않는다는 의미다. 수익은 지역 소상공인이 아닌 외부에서 들어온 한철 장사꾼들의 주머니로 들어가는 경우가 대부분이다. 결국 널리 홍보되는 경제적 파급 효과는 경제적 현실이라기보다는 막대한 예산 투입을 정당화하기 위한 정치적 수사에 가깝다. 이처럼 보조금에 의존하는 모델은 단순히 재정 문제를 넘어 획일성, 부패, 혁신 부재 등 다른 모든 병리 현상을 낳는 근원이다. 주제의 생존이 유료 관객의 만족이 아닌 공무원의 결제에 달려있게 되면서 주최 측의 관심은 문화적 가치 창출이 아닌 예산 따내기 게임에만 집중된다. 이는 필연적으로 1섹션에서 지적한 콘텐츠의 획일화로 이어지며 3섹션에서 다룰 평가, 카르텔이 번성할 수 있는 최적의 토양을 제공한다. 효율 주요 지역축제 재정 건전성 비교 분석. 주제 명연도 총예산 원공공재원 원자체 수입 원재정 자립도 % 공공재원 의존도 %. 보령머드 축제 2024 9,338 8,282에 6,928경 3,000조 1,069억 5,370만 11.5% 88.5%. 한평나비대 축제 20조 2,520억 추정 미공개 1,927억 96.4% 추정 3.6%. 추정. 안동국제 탈춤 페스티벌 2023 미공개 측정 불가. 진주남강유 등 축제 2013에 3,500경 21억 추정 14억 추정 40.0% 60.0%. 대구국제재즈축제 2조 222억 1천만 보조금 21억 추정 0% 100%. 주보령머드 축제 예산은 2024년 제보령축제관광재단 예산 현황 기준 1. 공공재원은 12보조금과 출연금의 합, 자체 수입은 영업수익, 기부금, 영업외 수익 등의 합으로 계산. 한평나비대 축제 자체 수입은 2025년 입장료 8.49억, 농특산물, 판매 2.98억, 입점업체 매출 7.8억의 합. 이 총 예산은 수익 규모를 고려해 20억을 추정. 진주남강유 등 축제는 2013년 기준 재정자립도 40% 보도 기반 추정치. 3대 구국제재즈 축제는 보조금 전액에 의존하는 구조로 감사해서 지적. 4. 안동국제 탈춤 페스티벌은 투명한 재무 자료를 찾을 수 없어 측정 불가로 표기하며 이는 그 자체로 심각한 문제점을 시사함. 이 표는 성공축제로 알려진 보령머드 축제조차 재정자립도가 11.5%에 불과하며 대부분의 축제가 공공재원 없이는 단 하루도 생존할 수 없는 현실을 명확히 보여준다. 한평나비 축제는 입장료 외 지역 특산물 판매 등 연계 사업 매출이 높아 이례적으로 높은 자립도를 보이지만 이 역시 축제 자체의 수익 모델이라기보다는 축제를 매개로 한 상업 활동의 결과라는 점에서 한계가 있다. 이처럼 재정달도라는 객관적 지표는
한국 축제 시스템의 구조적 실패를 압축적으로 증명한다. 시전 3 그림자 경제 부패 생태계의 실체를 벗기다. 본 섹션은 시스템의 구조적 결함을 넘어 공적 자금의 낭비를 가능하게 하는 명백한 불법과 부정, 관행, 즉 부패의 생태계를 파헤친다. 3.1 평가 카르텔 자격 미달 축제가 예산을 확보하는 법. 이건 카르텔이란 용어는 지역 축제 생태계에 만연한 담합 부도를 정확히 표현한다. 이는 지자체, 이벤트 대행사, 평가위원회가 유착하여 자격과 성과에 관계없이 특정 주체에게 예산을 몰아주는 폐쇄적인 네트워크를 의미한다. 새만금 잼버리 사태의 파행 원인 중 하나로 전북이권 카르텔이 지목된 바 있다. 실제 행사 준비보다 지역 SOC 사업 예산을 따내기 위한 명분으로 잼버리가 이용되었다는 비판은 축제가 어떻게 지역 이기주의와 결탁하는지를 보여주는 대표적 사례다. 반대로 2023년 나주 통합축제가 축제 권력과 기득권, 세력 간의 이권 카르텔을 원천 차단했다는 이례적인 호평을 받은 것은 역설적으로 통상적인 축제 생태계에 그러한 카르텔이 얼마나 깊이 뿌리 내리고 있는지를 방증한다. 이러한 카르텔은 축제 선정 과정에서 노골적인 비리로 나타난다. 충북 지역에서는 축제 대행사 선정 심사위원과 업체 간의 금품거래 의혹이 제기되었다. 심사 참여 대가로 수십만 원의 상품권을 받고 최종 선정 시 사업비의 10%를 배분받는다는 구체적인 증언은 공식적인 평가, 제도가 사실상 뇌물로 무력화되었음을 시사한다. 3.2 사건 파일 입찰 비리와 불투명 계약의 자금 추적, 부패는 예산 집행 단계에서 더욱 구체화된다. 세종시 문화정원 스캔들 6억 원 규모의 이 사업은 중복 예산 편성, 불법 수의 계약, 특정 업체, 일감 몰아주기 등 미리의 종합선물 세트였다. 더욱 심각한 것은 세종시와 산하, 문화관광재단이 공개한 전례가 없다는 황당한 이유를 대며 예산 내역 공개를 거부했다는 점이다. 이처럼 의도된 불투명성은 비리를 은폐하기 위한 전형적인 수법이다. 대구국제재즈축제 보조금 유용감사 결과 조직위원장이 보조금 6,500만 원을 사적으로 유용하고 7억 2,500만 원 규모의 공연 기획 계약을 경쟁 입찰 없이 특정 업체와 수의 계약한 사실이 드러났다. 이는 명백한 지방계약법 위반이다. 양산시 계약 쪼개기. 양산시는 축제 무대 설치 계약을 경쟁 입찰을 피하기 위해 무대, 음향, 조명 등 8개 항목으로 잘게 쪼개 각각 수의 계약을 체결했다. 심지어 시의 3대 축제 모두의 동일한 업체들이 선정되는 일감 몰아주기 행태까지 보였다. 이는 투명성 확보를 위한 법규를 악의적으로 회피한 사례다. 3.3 바가지요금에서 노골적 사기까지 무너진 대중의 신뢰. 대중이 축제 부패를 가장 직접적으로 체감하는 것은 현장에서의 바가지요금이다. 그 사례는 전국적으로 만연해 있다. 진해군항제에서 어묵 2꼬치를 1만 원에 팔거나 제주벚꽃 축제에서 순대 몇 조각을 2만 5천 원에 판매하는 행태는 이제 놀랍지도 않은 연례 행사가 되었다. 이는 단순한 고물가를 넘어선 노골적인 사기 행위로까지 이어진다. 광주에서 논란이 된 3만 원짜리 보쌈은 원래 홍어 삼합 메뉴였으나 가장 비싼 재료인 홍어가 떨어지자 이를 빼고도 큰 가격에 판매한 것으로 드러났다. 이는 단순한 과대 책정이 아니라 의도적인 기만행위다. 이러한 관행이 근절되지 않는 이유는 주최 측인 지자체의 감독 기능이 완전히 마비되었기 때문이다. 진해군항제의 경우 사전에 합의된 가격은 어묵 6개에 1만 원이었으나 상인들은 이를 무시하고 폭리를 취했다. 이는 주최 측의 무능 혹은 상인들과의 유착을 강력히 의심하게 하는 대목이다. 이러한 부패는 세 가지 층위에서 서로를 강화하며 작동한다. 최상층의 카르텔이 자격 미달의 축제에 예산을 배정하면 중간층의 주최 측은 불법 계약을 통해 연고가 있는 업체에 사업을 넘긴다. 이렇게 부당하게 기회를 얻은 말단의 상인들은 별다른 감독 없이 방문객을 상대로 폭리를 취하며 이 모든 과정은 불투명성이라는 장막 뒤에서 보호받는다. 예산 공개를 거부하는 것은 실수가 아니라 이 부패 생태계를 유지하기 위한 필수 전략인 것이다. 지션 4축제의 부검, 성공과 실패 사례의 비판적 재검토. 본 섹션은 추상적인 비판을 넘어 세간에 널리 알려진 축제들의 공적인 평판 뒤에 가려진 복잡한 실체를 해부한다. 4.1 재앙의 해부학 부산 세계라면 축제와 새만금 잼버리. 부산 세계라면 축제, 세계 15개국 2200여 종의 라면이라는 거창한 홍보와 달리 현장은 미지근한 물과 국내 라면 두 종류뿐인 진흙탕이었다. 이는 제2의 잼버리로 불리며 총체적 운영 실패의 상징이 되었다. 이 사건은 단순한 민간 사기극을 넘어선다. 부산시의회, 한국관광공사, 문화체육관광부 등 공공기관들이 후원이나 지역 대표 축제로 이름을 빌려주며 사기 행각에 공실력을 더해주었다. 기업만 빌려줬을 뿐이란 해명은 최소한의 검증 책임조차 방기했음을 자인하는 것이야. 여기에 언론과 인플루언서들이 검증 없이 홍보성 기사를 쏟아내며 사태를 키웠다. 결국 주최 측은 대금을 미지급하고 잠적하는 먹튀로 막을 내렸고 이는 공공, 민간, 언론이 모두 연루된 시스템 붕괴의 전형을 보여준다. 새만금 잼버리의 파행 역시 지역이권 카르텔이 국제 행사를 어떻게 망가뜨릴 수 있는지를 보여준 사례다. 행사 자체의 성공보다는 잼버리를 빌리로 한 지역 수건 사업 해결과 예산 확보에 더 큰 목적이 있었다는 비판은 축제가 공공의 목적을 상실하고 특정 집단의 이익을 위한 도구로 전락할 때 어떤 재앙이 발생하는지를 명확히 보여준다. 4.2 보령머드 축제. 불안한 재정 기반 위에 세워진 글로벌 브랜드이가 보령머드 축제는 의심할 여지 없이 한국에서 가장 성공한 지역개발형 축제로 세계적인 브랜드 인지도를 확보했다. 그 경제적 효과는 옥토버페스트와 비교되기도 한다. 그러나 이 화려한 성공의 이면에는 한국 축제의 고질적인 약점이
그대로 남아있다. 앞서 2.1절과 표일에서 분석했듯이 축제의 재정은 입장료 수입이 아닌 보령시의 보조금과 출연금에 압도적으로 의존한다. 2019년 결산에서 입장료가 수익의 80%를 차지했지만 그 수익 총액은 4억 4천만 원에 불과했다. 이는 수십억 원에 달하는 전체 예산 규모에 비하면 미미한 수준이다. 더욱이 문화체육관광부가 대표 축제에 대한 직접 지원을 일정 기간 후 중단하는 일몰제 정책을 펴고 있어 보령머드 축제 모델조차 지속적인 공공지원 없이는 자생하기 어렵다는 구조적 한계를 드러낸다. 이는 한국적 성공의 정의가 재정적 지속 가능성이나 운영의 질이 아닌 피상적인 브랜드 인지도와 방문객 수에 맞춰져 있음을 보여준다. 4.4만 평나비 축제 찬사받는 기적. 그러나 정체의 늪에 빠지다. 1999년 재정 자립도가 극히 낮은 작은 농촌에서 시작된 한평나비 축제는 생태라는 개념을 성극적으로 도입하며 전국적인 성공 신화를 썼다. 한평군 전체를 청정, 이미지로 브랜딩하는 데 성공한 것이다. 하지만 축제는 2008년 감사원 탐사에서 411억 원의 적자를 낸 속빈 강정이라는 평가를 받으며 존폐 위기에 몰렸다. 이 위기는 오히려 전화위복이 되었다. 축제는 단순한 이벤트를 넘어 나비 캐릭터를 활용한 친환경 농산물 브랜드를 개발하고 판매하는 방향으로 전환했다. 이 연계 사업은 현재 연간 10억 원 이상의 매출을 올리며 축제의 중요한 수익원이 되었다. 그러나 과거의 혁신에 안주한 결과 한평나비 축제는 이제 정체라는 새로운 위기에 직면했다. 핵심 콘텐츠는 크게 변하지 않았고 수동적인 관람 이상의 새로운 경험을 원하는 젊은 세대를 유인하는 데 어려움을 겪고 있다. 한평의 사례는 가장 혁신적인 축제조차 끊임없는 진화를 강제하는 시스템 없이는 결국 도태될 수 있음을 경고한다. 성공은 영원한 상태가 아니며 한국의 보조금 기반 시스템은 이러한 자기 혁신을 촉진할 압력을 제공하지 못한다. 4.4 안동국제 탈춤 페스티벌 유서 깊은 전통과 현대적 부실 경영의 충돌. 대한민국 명예대표 문화관광축제이자 유네스코 인류무형문화유산 콘텐츠를 보유한 안동국제 탈춤 페스티벌은 높은 위상과 명성을 자랑하며 한 해 148만 명이라는 엄청난 방문객을 동원하기도 했다. 그러나 이 명성은 반복되는 심각한 부실 경영으로 인해 심각하게 훼손되고 있다. 음식 부스에 호수시설을 제공하지 않아 폐수를 수풀에 몰래 벌게 하고 안전장치 없이 텐트 말뚝을 방치하며 울퉁불퉁한 바닥으로 방문객의 안전을 위협하는 등 안전과 환경 문제는 고질적이다. 심지어 초청된 해외 공연단을 침대 하나에 2명씩 재우는 열악한 처우까지 보고되었다. 안동시는 이러한 문제의 원인을 지역 실정을 모르는 외부 용역업체 탓을 돌렸지만 이는 결국 관리 감독 책임이 있는 주최 측의 무능과 시스템의 실패를 자인하는 것이다. 이처럼 세계적인 전통 콘텐츠와 후진적인 운영 능력의 극명한 대비는 한국 축제의 또 다른 디빅을 보여준다. 섹션 5 새로운 청사진 글로벌 축제 생태계로부터의 교훈. 본 섹션은 4가지 성공적인 해외 축제 모델을 비교 분석하여 한국 축제에 결여된 핵심 원칙들을 도출한다. 5.1 에든버러 모델 프린지 페스티벌 개방형 플랫폼의 힘. 핵심 원칙 완전한 개방성과 예술가 주도의 위험 감수. 에든버러 프린지 페스티벌은 공연팀을 심사하거나 초청하지 않는다. 참가하고 싶은 예술가라면 누구나 참여할 수 있다. 공연 장소 섭외, 자금 조달, 홍보 등 모든 재정적, 실행적 위험은 전적으로 참가자 본인이 감수한다. 주최 측의 역할 생산자가 아닌 조력자. 프린지 협회 프린지 소사이티의 역할은 프로그램북 제작, 통합 티켓 판매, 정보 제공 등 지원에 국한된다. 즉, 판을 깔아줄 뿐 그 위에서 무엇을 할지는 전적으로 참가자에게 맡긴다. 재정 모델 철저한 시장 원리. 주제에서의 생존은 오직 관객의 선택 티켓 판매과 비평가들의 평가에 의해 결정된다. 이는 세계적인 투어로 이어질 수 있는 기회를 제공하며 프린지 페스티벌을 세계 최대의 공연 예술 시장 아츠 마켓으로 기능하게 한다. 이 모델은 치열한 경쟁을 유발하지만 동시에 엄청난 핵심과 다양성을 낳는다. 5.2 일본 마츠리 모델 공동체가 지키고 전통에 뿌리 내리다. 핵심 원칙 공동체 소유와 제2지위. 일본의 마츠리는 정부가 아닌 지역의 신사센서, 보존회, 상점과 연합 등이 주도하는 철저한 공동체 중심 행사다. 그 제1의 목적은 관광객 유치가 아니라 공동체의 결속을 다지고 전통을 계승하는 제2적 성격이 있다. 주최 측의 역할 전통의 수호자. 기온 마츠리의 야마보코 샴모 보존회처럼 주최단체는 자신들의 세대를 이어 전승된 전통의 관리인이자 수호자로 인식한다. 재정 모델 공동체 기반. 관광 수입이 발생하게 하지만 재정의 근간은 지역 주민과 상인들의 기부금, 회비 등으로 이루어진다. 삿포로의 요사코이 소란 축제처럼 참가자들이 직접 참가비를 내는 경우도 있는데 이는 자신의 공동체 행사에 기여한다는 자부심의 표현이다. 이 모델의 초점은 이윤 극대화가 아닌 문화 보존에 있다. 5.3 독일 옥토버페스트 모델 공공민간 파트너십을 통한 경제 엔진. 핵심 원칙 엄격한 규제와 품질 관리. 옥토버페스트는 미넨시가 직접 운영한다. 참여 자격은 매우 엄격하게 제한되어 미넨을 대표하는 전통 있는 6개 맥주 양조장만이 거대한 비어 텐트를 운영할 수 있다. 이는 최고 수준의 품질과 진정성을 보장하며 무질서한 상업화를 원천 차단하는 역할을 한다. 주최 측의 역할 마스터 플래너이자 규제자. 미넨시는 부지 활용부터 참여 업체 선정까지 축제 전체를 하나의 거대한 경제 사업으로 관리하는 강력한 중앙 통제 기구로 기능한다. 재정 모델 수익 창출의 거인. 주제는 매년 1조 4천억 원이 넘는 엄청난 경제적 가치를 창출하며
여기서 발생하는 수익은 민엔시의 중요한 재정 수입원이 된다. 이은 공공부문이 민간의 참여를 엄격히 통제함으로써 막대한 수익을 거두는 매우 성공적인 공공민간 파트너십 모델이다. 5.4 잘츠부르크 페스티벌 모델 고급 문화와 프리미엄 브랜딩의 사업, 핵심 원칙 최상의 예술성과 배타성. 잘츠부르크 페스티벌은 세계 최고 수준의 클래식 음악과 오페라에 집중하며 전 세계의 부유한 관객층을 목표로 한다. 예술적 기준에 있어서는 타협 없는 엘리트주의를 표방한다. 주최 측의 역할 예술 감독이자 펀드레이저. 주제는 최고의 예술가를 섭외하고 거액의 기업 후원 및 개인 기부를 유치하는 데 초점을 맞춘 거대 문화 기관처럼 운영된다. 재정 모델 다각화된 재원. 정부 지원을 하기는 하지만 예산의 상당 부분은 고가의 티켓 판매와 탄탄한 기업 후원 등으로 충당된다. 2010년 기준 정부 지원 등은 전체 예산의 25%에 불과했다. 또한 민간 기부자들을 조직화한 팬클럽을 성공적으로 운영하고 있다. 이러한 해외 사례들은 성공적인 축제가 명확하고 단일한 정체성을 가지고 있음을 보여준다. 에든버러는 시장이고 마츠리는 공동체 의식이며 옥토버 페스트는 경제 엔진, 잘츠부르크는 고급 예술 쇼케이스다. 반면 한국 축제는 지역 경제 활성화, 전통 보존, 관광객 유치, 단체장 지적 과시 등 너무 많은 목적을 동시에 달성하려다 결국 어느 것 하나 제대로 이루지 못하는 혼란에 빠져 있다. 또한 이들 해외 축제의 재정 모델은 그 목적과 유기적으로 결합하여 탁월함을 강제하는 인센티브로 작용한다. 프린지의 참가자 부담, 모델은 혁신을, 잘츠부르크의 고가 티켓, 모델은 품질을, 옥토버 페스트의 수익, 모델은 브랜드 가치를 유지하게 만든다. 반면 한국의 보조금, 모델은 이러한 선순환의 고리를 끊고 재정 의존을 평범함의 원인이자 결과로 고착시킨다. 교이 글로벌 축제 거버넌스 및 재정 모델 비교. 주제명 핵심 정체성 거버넌스 모델 주요. 재원 시민예술가의 역할 한국에 주는 교훈. 에든버러 프린지 개방형 예술시장 비영리 협회 예술학 참가비. 티켓 판매 수수료 핵심적 위험 감수자 리스크를 감수하는 탈중앙화된 플랫폼이 일본 기혼 마치 공동체 제2전통 계승지역 보존회상인 조합지역 공동체 기부금. 참가자, 회비 전통의 수호자 및 계승자 정부 아닌 공동체 주도의 축제 모델 구축. 독일 옥토버 페스트 규제된 경제 엔진 민엔시 정부 참여 업체 양조장 배려. 시수익 사업 엄격히 통제된 참여자 강력한 공공 규제를 통한 민간 참여의 질적 관리. 잘츠부르크 페스티벌 프리미엄 고급 예술 민간 재단 고가 티켓. 기업 후원. 개인 기부 관객 및 후원자 특정 분야에 집중한 프리미엄 시장 개척. 이 표는 한국 축제가 나아갈 길이 단 하나가 아님을 보여준다. 각 지역의 특성과 목표에 따라 에든버러처럼 과감히 판을 열어줘나 마츠리처럼 공동체의 권한을 넘기거나 옥토버 페스트처럼 강력한 공공민간 파트너십을 구축하거나 잘츠부르크처럼 특정 분야의 최고를 지향하는 등 다양한 전략적 선택이 가능하다. 이은 본 보고서의 개혁 제안이 획일적인 처방이 아닌 다양한 가능성을 담은 개혁의 메뉴판을 제공하는 데 목적이 있음을 시사한다. 섹션 6개혁을 위한 처방전 지속 가능하고 진정한 한국형 축제를 향하여. 본 마지막 섹션은 앞선 분석을 종합하여 한국 축제 시스템의 전면적인 개혁을 위한 구체적이고 실행 가능한 권고안을 제시한다. 6.1 보조금에서 투자로 재정 자립을 위한 새로운 패러다임. 소모성 보조금의 단계적 폐지 축제의 기본 운영비를 지원하는 직접 보조금을 점진적으로 폐지해야 한다. 대신 민간에서 유치한 후원금이나 티켓 수입에 비례하여 공적 자금을 매칭해주는 매칭 펀드 또는 투자 모델로 전환해야 한다. 이는 축제 스스로 재정 기반을 구축하도록 강력하게 유인할 것이다. 재정 자립 인센티브 강화 문화체육관광부의 일몰제 지원 정책을 보다 폭넓게 적용하되 지원이 종료된 축제들이 자체적으로 생존할 수 있도록 머천다이징, 지적재산권 개발, 기업 파트너십 전략 수립 등을 지원하는 컨설팅 프로그램을 병행해야 한다. 이는 한평나비 축제가 위기 속에서 지역 특산품 브랜딩의 활로를 찾은 사례에서 교훈을 얻을 수 있다. 6.2 진짜 주인의 귀환관 주도에서 시민 거버넌스로. 시민주도 조직위원회 의무화 축제 조직위원회를 지자체로부터 법적으로 독립된 비영리법인으로 구성하고 이사진의 과반수를 지자체 임명직이 아닌 지역 예술가, 상인, 주민대표 등으로 채우도록 의무화해야 한다. 이는 고질적인 관주도 문제에 대한 근본적인 해결책이 될 것이다. 진정한 주민 참여의 제도와 주민들을 주차 관리나 단순 안내나 큰 보조 역할에 동원하는 수준을 넘어서야 한다. 정책 토론회에서 논의된 바와 같이 축제의 핵심적인 기획과 콘텐츠 개발 과정에 주민들이 실질적으로 참여할 수 있는 구조를 만들어야 한다. 이는 축제에 대한 주인의식을 고취하고 진정한 지역 정체성을 반영하는 가장 확실한 길이다. 6.3 카르텔 해체 투명하고 독립적인 데이터 기반 평가 시스템 구축. 독립적 평가 기구 설립 정치적 영향력에서 자유로운 국가 또는 광역 단위의 독립적인 축제 평가 기관을 설립해야 한다. 이 기관은 전문성을 갖춘 이사들로 구성되어 지자체와 문체부로부터 평가 및 등급 부여 권한을 이양받아야 한다. 급진적 투명성 의무와 공적 자금을 단 1원이라도 지원받는 모든 축제는 항목별 예산안과 결산보고서 전체를 표준화된 양식으로 온라인에 의무적으로 공개하도록 법제화해야 한다. 긴 세종시 스캔드에서 드러난 깜깜이 예산 문제를 원천 차단하기 위한 필수 조치다. 객관적이고 검증 가능한 평가지표 도입, 추정 방문객 수와 같이 조작이 용이한 지표 대신 본 보고서의 표 1에서 제시한 재정 자립도 제3자 기관이 실시하는
방문객 만족도 조사, 그리고 콘텐츠, 독창성 및 공동체 기여도에 대한 정성평가 등 검증 가능한 지표 중심으로 평가 기준을 전면 개편해야 한다. 이러한 데이터 기반 접근은 부실한 자가 보고의 악순환을 끊는 데 필수적이다. 6.41회성 이벤트를 넘어 고유한 정체성과 지속가치를 창출하는 축제로 선택과 집중, 전략의 과감한 실행 한정된 공공재원을 1천여 개의 평범한 축제에 흩뿌릴 것이 아니라 진정한 잠재력과 독창성을 가진 소수의 축제에 집중적으로 투자해야 한다. 이를 위해서는 실효성 없는 좀비 축제를 과감히 퇴출시키는 구조조정이 선행되어야 한다. 이벤트에서 브랜드로 축제가 단 며칠의 행사로 끝나지 않고 연중 지속되는 지역 브랜드로 발전하도록 유도해야 한다. 기은 독창적인 상품 개발, 연관 지역 산업보령의 화장품, 한평의 농산물 등 육성, 그리고 지속적인 문화적 유산 창출을 포함하는 장기적인 관점의 접근을 요구한다. 결론 축제의 정신을 되찾기 위하여 본보고서는 한국의 지역 축제에 투입된 연간 1조 6천억 원의 막대한 세금이 문화에 대한 투자가 아니라 총체적으로 실패한 시스템을 연명시키는 보조금에 불과하다는 암울한 진단을 내렸다. 정치적 주기에 따라 움직이고 구조적 부패에 신음하는 이 시스템은 그 본래의 수혜자여야 할 지역 공동체와 방문객 모두를 기만하는 평범함의 바다를 낳고 있다. 앞으로 나아갈 길은 용기와 정치적 결단을 요구한다. 이은 기존 시스템을 조금 손보는 점진적 개선이 아니라 시스템 전체를 리셋하는 완전한 개혁이어야 한다. 부인은 패러다임을 관주도 행사에서 공동체 소유의 자축으로, 보조금 의존 프로젝트에서 자생력을 갖춘 문화와 기업으로, 그리고 불투명한 밀실 거래에서 투명하고 책임있는 거버넌스로 전환해야 한다. 현재의 실패한 모델을 과감히 해체할 때만이 우린 비로소 축제의 진정한 정신한 지역의 고유한 영혼이 담긴 진실되고 즐거우며 진정성 있는 문화적 표현을 되찾을 수 있을 것이다.